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32세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. 이 사주는 우리가 공부할 것이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중심으로 해서 풀어볼까 합니다. 우리가 항상 그 사주는 이렇게 풀 때 월지를 중심으로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용신으로 삼아서 우리가 사주를 풀어야 됩니다. 용신이란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주특기죠.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.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간다. 그래서 그 용신이 어떤 상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잘 흘러갈 경우에는 어떤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, 그 용신이 도와주는 상신 없이 주변에 소위 기신이라는 것에 극을 받거나 충을 받아서 깨졌을 경우에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사주는 토국수에서 편제격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장간을 보면은 무, 갑, 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임수가 투출돼야 되는데 이제 임수 대신 계수가 투출됐습니다. 뭐 상관없죠. 같은 오행이면 됩니다. 꼭 음양도 같아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본기인 임수 대신 계수가 투출됐는데, 쟤는 정제 편제를 가리지 않죠. 인도 마찬가지로 정인 편제를 가리지 않듯이 그냥 제격이다. 이 사주는 한마디로 제격이다. 무슨 재냐? 자기가 어떤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.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화생토 해가지고 정인이 있죠. 그러면은 재를 버는데 내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, 내가 배운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서 재물을 버는 사람이다.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상관생재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상관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아이디어, 그 다음에 내가 재주도 되고요.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. 그래서 상관생재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. 우리가 식신이나 상관은 이제 융통성이 좋다고 그러죠.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좋으니까 이 재는 식신이나 상관을 보는 게 좋죠. 물론 관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만 그 관이 없을 경우에는 식신이나 상관을 보는 것도 좋다. 그런데 여기서 비견이 토국수하는 것은 별로 안 좋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궁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금생수, 조상떡은 그래도 있는 사람이다.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월지를 생하느냐 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상떡이 있느냐, 여기는 이제 부모궁이니까 부모의 편제니까 부모덕도 괜찮다. 그 다음에 배우자덕은 여기 보니까 토국수에서 내 용신을 극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배우자덕은 약하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. 특히나 이제 무술일주니까 간여지동으로 돼 있죠. 간여지동으로 돼 있는 여자들, 특히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배우자 운이 조금 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간여지동으로 돼 있으면 이제 자기 고집이 좀 세죠.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괜찮은데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트러블,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인이 이제 화생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결을 이제 생해주고 있다. 그래서 제격에 여기 인은 크게 문제될 건 같지는 않은데, 이 사주를 보면은 이 관살이 없습니다. 그래서 관살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 같은 걸 추구하지 않아요.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신관이 좀 편하죠. 굳이 모양 따지고 남 의식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,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성향이 강한 그런 사주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여자 사주에 관하고 살은 남자가 되는 거죠. 남자가 되는데 관살이 없다 그러면은 무관살 사주다 보니까 남자 운이 약하겠구나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배우자 운이 사술 원진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원진살,
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살이 그 원진살인데, 보통 무관사주에 이렇게 원진살이 있으면 진짜 그 배우자분이 약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또 자식하고도 사회충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자식하고도 어떤 트러블이 살면서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주가 되거나, 아니면 자식이 좀 나하고 좀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녀를 둘 수 있다,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재물을 버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주고, 그다음에 일간도 뿌리가 있고 그 재도 뿌리가 있고 그런 그 사주다 보니까 그 일생 자기가 살면서 자기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주인데, 단지 배우자 운이 좀 약해서 이혼 이별수가 있는 사주다. 우리가 이 사주를 보면 그러한 것들을 그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사주의 이제 운을 살펴보면, 이제 그 사주의 원국을 그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운을 살펴봐야 되는데, 그 수기운으로 흐르고요.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목기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화기운으로 흐릅니다. 그러면은 수기운은 제격에 재로 흐르는 건 크게 문제는 없죠. 그 다음에 목기운으로 흐르면은 제격에 관방으로 흘러도 괜찮죠. 그 다음에 이 인방, 그 제격 폐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일생 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, 이렇게 이제 우선 보이는데, 왜냐하면은 제격에는 비견이나 겁재가 들어오는 게 제일 안 좋은데 토박이라는 게 없죠. 그러니까 각 운마다 토운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조금 힘들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축토, 그 다음에 진토, 그 다음에 미토, 이렇게 토가 들어올 때 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물론 대운하고 세운하고 같이 이제 봐야 되는데, 우선 큰 줄기로 보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이 갑자대운이니까 제격에 재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그 청간에 이제 살이 들어옵니다. 목극토 해가지고 그 제격에 살이면 재생살이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, 다행히 이 사주는 수생목, 목생, 화로 돌려세우기 때문에 이 운이 좋아서 이 살이 들어와도 넘어갑니다. 그래서 이 인은 또 뿌리도 있고요. 그래서 저 인이 약한 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재와 살이 만나면은 내가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할 정도로 안 좋은데, 그 재생살, 살인상생으로 돌려서 나를 생아주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간호사인데요. 이렇게 그 8살부터 18살까지 이게 만나이다 보니까 해월에 만나이면은 거의 20살까지 되는 그 시기가 되겠죠.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. 그래서 이때 아마 그 간호학과를 가지 않았나. 이 살이 들어오면 뭐 죽고 사는 쪽에서 일하는 의료계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찰, 검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그 살인, 내가 그런 쪽에서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. 이 18세부터 28세까지 들어오는 을축대운은 이 관 들어오는 건 좋죠. 그 바깥으로 그 관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, 그 뭐 재물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이제 이때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. 다만 이 축이 들어와 가지고 겁재가 이렇게 토국수 해 가지고 이제 그 지지로서는 그 토를 치는데, 여기서는 그나마 이 축이 들어와도 패가 안 나는 게 사유축 금국을 짜가지고 금생수가 됩니다.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게 토가 패가 될 것 같지만, 여기 삼합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오히려 그 어떤 상관의 어떤 국을 짜면서 지지를 생해주기 때문에, 이때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. 그래서 18대운도 좋다, 이렇게 봅니다. 다만 이렇게 이제 축술형 배우자 궁을 이렇게 축술로 해가지고 치는 경우에 배우자,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사람이 아직 남자가 없어요. 그래서 그 남자가 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어떤 시기, 가장 이때 이제 남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만나고 해야 될 텐데,
만나도 금방 헤어지고 오래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축술형 배우자궁이 충을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형이죠. 축술 및 사명의 이제 반영이다 보니까 배우자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. 그리고 이제 지금 28대운인데 병인대운이다 그러면은 이 재에 그 살이 들어오는 거는 좋지는 않죠. 그 다음에 이 병화가 들어오는 건 상관없고요. 그러나 이 살이 이거에 들어오더라도 인술, 인옷을 반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폐가 안 나고 여기 또 상관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통으로 해서 재생살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수생목, 목생화 해가지고 여기 그 인으로도 살리고요. 그 다음에 사유 금국으로 해서 이걸 또 치기도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살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폐가 나는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요 그 28세부터 38세 사이에 인술 합의되니까 이때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보여지고 이 정묘대운으로 보면은 천간은 문제가 없고요. 그 다음에 묘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관이 되니까 그 해묘목 해가지고 관이 커지다. 그래서 이분은 38세부터 48세까지 그 상당히 좋다. 이때 아마 이 어떤 자기 어떤 직장에서 승진도 되고 어떤 지위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장 좋은 시기를 이때 맞이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때 묘수랍 돼 가지고 그 관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또 그 이 합의되는데 아마 이럴 때 또 어떤 그 다른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48대운의 그 무진대운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재가 하나 잡히죠. 그 다음에 진이 와가지고 진술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토국술에서 그래서 이 무진대운이 이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 대운이다. 우리가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라고 그러죠. 진술충이나 증술충, 파는 없고 그냥 충으로 생각하면은 진술충이 이렇게 이제 오면은 내 상배, 그 상처할 때 그 상자죠.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초상집 가면 이렇게 상인데 상에다가 배우자 배자죠. 내 배우자를 잃고 혼자 외롭게 지낸다. 이런 이제 그 되는 진술충이 이때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때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처럼 떨어져서 지내지 않으면은 이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거의 100% 가까이. 특히나 이제 이 대운 중에 그 또 무진 대운이 또 들어오면은 무진 세운이 들어오면은 대운도 무진, 그 다음에 세운도 무진이 되면은 이제 진술충을 두 번 때리게 되죠.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서 지내라. 자주 부딪히지 않게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 한 달에 한 번 만나든 이런 식으로 이 기간을 피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걸 피해갈 길이 없다. 무관사주에 원진살에 이렇게 진술충까지 오면은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거의 100%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다음에 지금 한참 뒤에 얘기니까 그거를 실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58세로 이제 기사대운이 오면은 이때는 이제 그 토국수 내 재가 좀 깨지면서 사회충, 그래서 내가 뭐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이제 그렇게 하겠죠. 보통 이때 되면 58세부터 68세 사이에 퇴직들 하거나 전직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때는 내 하고 싶은 일에서 물러난다. 재라는 것은 내 재물도 되지만 하고 싶은 일도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깨지는 거죠. 자기가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면은. 그래서 기사대운은 이제 그렇게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 68대운 오면은 이제 토생금, 금생수 해가지고 요 식신으로 오는 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화운도 괜찮고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편안한 어떤 삶을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이때 이제 그 78대운에 오면은 이제 미토가 오면서 이제
술미형 되고 이제 토국수 하는 이제 그런 그 운은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어쨌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이 이렇게 가는데 배우자하고의 어떤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운 때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이별이나 이혼이나 아니면 사별 같은 거를 그 겪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나하고 잘 맞는 사람, 그런 그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죠. 그러면서도 항상 그 이 운이 올 때는 특히 조심을 하면서 살면은 그걸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 않고 뭐 그냥 같이 쭉 붙어서 지내면은 이때 이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주다.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이제 진술충이라는 어떤 우리가 사주에서 나오던 진술충과 상배고독이라고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사주를 한번 선택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참고로 공부하시고 또 다른 이러한 뭐 비슷한 사주를 또 풀어보시면은 그 사주 푸는 어떤 실력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